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일자 13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어, 오늘 갑자기 확 튀어 올랐죠.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 좀 말씀을 드려놓긴 했습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에 잠깐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페크 관련된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3월 초에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뭐 확정이 되거나 할 텐데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오버 프로덕션 있었던 것도 맞고 그거에 관련돼서 오페크 내에서도 뭐 주류로 하는 분들 그 나라들 주류로 하는 나라들은 뭐 감산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닌 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하고 좀 트러블도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셰일 오일 업계가 지금 굉장히 생산량을 확대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감산을 해도 미국에서 그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뭐 딱히 마켓 임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감산을 한다? 그게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켓은 뭐 보시다시피 딱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9랑 뭐 75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더 길게 레인지 무브 할 거다. 그리고 76.32가 로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에서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 월, 화, 수, 목은 볼라틸리티도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이 레인지 말씀드린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였죠.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텔레그램의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뭐쭉 치고 올렸다가 쭉 빠져서 내려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텔레그램 채널에 그리고 페이스북에 제가 해놨고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을 해놨습니다. 뭐 그림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림은 못 올렸는데 페이스북 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도지도지 만들면서 다시 빠져 내려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봤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유지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 뭐 일단 뭐 레벨들 보면 이 내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갔을 때도 정확히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쫙 빠져 내려왔죠. 아마 거기를 그 오퍼레이션 하는 쪽에서 그 고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도 쭉쭉 치고 올라갈 때 79.18 깨지면 80까지 훅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80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 이중 저항 있죠? 이중 저항을 좀 뚫고 올라가나 했지만 다시 내려오는 정도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틀이 79.97로 세틀 됐고요. 뭐 장 끝나는 건 한 80 몇이었나? 거기 81이었나 2였나 거기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지금 여기 패러렐 채널 있지만 이 패러렐 채널은 이제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 지우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저항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시 다른 거 그리려면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점과 예, 이 점이랑 뭐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레인지 무브로 들어서면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 이게 지금 더 치고 올라간다면은 뭐 이쯤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그래서 81.50 라인 있는 쪽까지 올라갈 정도로 된다면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린 거고 뭐 전반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뭐 패러렐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러렐 한 개 아이고 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뭐 이 라인, 이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만들면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아직 패러렐 채널을 그릴 만큼의 뭐 업다운 이렇게 된 거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 닿으면 그때서야 조금 영향이 있는 걸로 채널을 그릴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놔두고 이게 저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나 이 트렌드 라인에 이중저항 받아서 내려온다면 이제 그때서야 이 채널이 컨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도 일단은 그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스코픽하게는 다음 주에 감산이 된다고 해도 치고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또 뭐 트레이더들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치고 가기를 바라고 그 위에서 있으면은 쭉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80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저항 받았고 뚫고 일단 한번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또 어떤 식으로 마켓이 반응할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의미가 있다 정도로. 그래서 CL은 이 레인지 뭐 더 오를 여지 있고 냉정하게 보면 빠지는 게 맞지만 시장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 볼게요. ES는 자 보시면 ES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이렇게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에 이 오렌지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좀 더 연장을 하자면 뭐 이 정도로 연장이 되겠죠. 이 정도로 연장이 된다고 보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도 의미가 있는 패러렐 채널이라서 계속 지켜줘야 되는 패러렐 채널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간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이 로컬리 봤을 때 뭐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 지난주에도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별로 하다가 금요일날 치고 올라갔는데 이번 주도 월요일 날은 조금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요 패러렐 채널 안쪽이었고 결국은 작은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도 더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좀 빠지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말씀드린 대로 됐지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PC가 뭐 제가 채널에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C가 예상처럼 나왔어요. 근데 PC가 예상처럼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치고 올라간 건데 뭐 그럴 거면 예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PC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뭐 파월이 CPI 안 보고 PC만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PC가 예상대로 나왔으니까 그건 내려간 거랑 똑같다? 이건 뭐 그냥 장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경제가 좋아진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어차피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PC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더 오르지 않았으니까 기준금리를 이제 6월 달에 확실하게 내릴 거다. 뭐 그런 논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제 와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PC가 좋으니까 뭐 그것도 아니죠. 지금 PC가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경제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현재 그게 지금 경제가 좋은 상태라는 걸 알려줄 뿐이지. 그래서 그럼 PC가 더 쭉쭉 빠져줘야 뭔가 그래도 좀, 아, 이제 경제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너무 오버히트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AI 또 그러면서 올랐는데, 뭐, 우리는 지금 테크만 보고 있으니까, 테크만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화수목은 빠졌다가 뭐 물론 이제 했지만 그 비슷한 레벨이었고 이 패럴 채널 양쪽 다 오버랩되는데 안쪽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작은 패럴 채널 뚫고 올라갔고 큰 채널도 뭐 어차피 뚫고 올라갔고 다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장이 형성되는 모양 요 파란색 두 개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정도로 보고 이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지금 장 분위기로 봐서는 월요일에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정도로 같은 기울기에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지금 올라간 거 정도로 굳이 맞춘다면 뭐 이 라인에 지금 걸쳐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억지죠. 뭐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룰대로 맨 위쪽으로 아니면 이 맨 위쪽에 있는 얘로 이 포인트로 맞추거나 이 포인트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두 개로 맞춰졌으니까 일단은 이 두 개 포인트 2월 9일, 2월 23일 이 두 개의 포인트 고점을 맞춘다고 하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더 올라가서 어디죠? 5170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파란색 안쪽이고 충분히 어디 5121.75 뭐 이 정도 여기에 있는 여기 큰 패럴 채널 상한선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중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닿고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뭐 더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또 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다음 주에도 계속 뭐 밀고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계속된 작년 11월부터 계속된 이 채널을 따라서 작은 채널 조금 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가파른 채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아직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좀 어저스트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렸다는 거, 그래서 살짝 올린 것도 기억을 해서 이 포인트, 이 포인트, 그리고 이 포인트, 이 포인트로 만든 여기죠, 여기랑 여기 그렇게 만든 채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Q 볼게요. 뭐 NQ도 비슷하죠. 근데 뭐 패러렐 채널을 그릴 정도의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는데 뭔가 이렇게 딱 패러렐하게 보이는 그런 채널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도 뭐 굳이 하나 그려본다면 뭐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는데 이 위에 있는 이 포인트 두 개랑 뭐 아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뭔데 여기에서도 못 미쳤고 뭐 여기에서도 못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채널이라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뭐 거의 어디죠? 18,700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18,700, 지금 18,300대인데 700까지 가려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겠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빨간색 두 줄, 그리고 파란색 두 줄 안쪽. 그래서 빨간색에서 지지받고 심지어 17,466까지 밀리고 이 밑에 있는 2월 21일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뭐 엔비디아고 뭐 여기는 어제는 뭐 AMD 미쳤죠.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이 파란색 안쪽에 있는 이 두 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 추세선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빨간색 라인은 이제 점점 벌어지니까 이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가파라서 이제 안 될 것 같고 혹시 내려오게 되면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빨리빨리 치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 빨간색 라인은 의미가 없고 요 파란색 두 줄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거나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요거에서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이제 더 힘을 받을 그 어떤 근거 내지는 어떤 그 인디케이터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짧지만 여기 레인지를 형성했었던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이 중요하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 그린 이 패러렐 채널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레인지가 금요일까지는 지켜졌었죠. 그래서 저도 목요일까지 고점이면 금요일에 다시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 레벨이 깨졌다고 보고 월요일에는 이 레벨이 깨지는 게 컨펌이 되겠죠. very likely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게 컨펌이 돼서 이게 깨지는 게 컨펌이 되겠죠. 뭐 다시 밑으로 똑같은 만큼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컨펌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파란 줄 두 개 패러렐 채널 이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미친 듯이 올랐죠. 지난주에 여 안에서 이 프라이데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 한계가 보인다. 여기서 확실히 저항을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이 패럴 채널 정도가 상한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는 뭐 매크로도 아니고 전혀 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데에서 뭐 엄청나게 사들이고 이러면서 다시 소위 말하는 빌리버들 신봉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이도 우리끼리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제 해석으로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쭉쭉 밀어 올렸는데 뭐 수요일까지만 해도 뭐 6천, 7천 금방 갈 것처럼 사람들이 기분을 냈죠. 하지만 여기 새로 그려드린 요 프라이스 레벨이 전 고점들이고 의미 있는 고점 저점들이죠. 고점만 세 개네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걸 더 뚫고 올라가면 이 위에 있는 것까지 이제 그려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서 요 세 개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이 얘를 그려줬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뭐 지지저항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 위에 있는 고점이나 저점들이 다 뭐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어떤 매크로적인 거를 매크로적인 거에만 영향받았지 기술 분석적인 거는 영향을 안 받은 상황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뭐 이 전에 있었던 레벨들은 프라이스 레벨로 체크를 하고 뭐 트렌드 라인 이런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하이 레퍼런스라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로우 있고 하이면은 여기고요. 그죠? 로우 하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뚫고 올라가면 다시 그 전에 있던 하이도 찍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어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만들었을 때 수요일 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중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수요일 날 더 뚫고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수요일 날 고점이 여기에서 꺾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 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치고 올라갔지만 그 밑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우 하이 레퍼런스 두 번째가 거의 작용을 안 했지만 두 번째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작용을 했고 목요일에는 고점까지 해서 정확히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뭐 아직 장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도 이 레벨에 이 그 레퍼런스 라인까지는 닿지 않은 상태로 이제 조금 잦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개 로우하이 레퍼런스 가지고 지지정선 사용할 수 있고요, 충분히. 뭐 여기도 닿지는 않았지만 이 레퍼런스 라인의 밑에 쪽에서 장이 형성됐었고 뭐 여기에서도 저항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개의 라인이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레벨들 전고점이었었던 이 레벨들도 이제 내려올 때는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신고점이 있고 이 신고점도 이제 여기에서는 새로운 레퍼런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전고점이 워낙 센 전고점이기 때문에 뭐 굳이 새로운 레퍼런스라고 해서 얘를 그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치고 올라갔다가 새로운 로컬 로우를 만든 게 다시 레퍼런스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가지고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뭐 오렌지색으로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오렌지색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레인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작은 레인지를 만들 때 저점으로 그 하한선으로 로우 리밋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얘는 좀 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세로 신고점은 그렇게 그려줄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정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이 트렌드 라인, 이 레퍼런스 라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전고점 레벨 정도로 보고 크게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고 이 언저리에서 세틀이 된다면 64829랑 60201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로하이 레퍼런스 안쪽에서 이렇게까지 이쪽에서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다음 주 프라이데이가 아니네요. 지금 1일이고 7일, 8일이 여기 프라이데이 여기죠. 그래서 7일까지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주는 뭐 살짝 올라가거나 요게 브레이킹 되거나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매크로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쭉쭉 다시 빠질 일은 없냐? 그거는 제가 뭐 매크로상으로는 제가 뭘 체크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차트만 봅니다. 비트코인은 뭐 이런저런 뉴스들 물론 이제 매크로 스트래터지 이런 뉴스들 워낙 유명하니까 봤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따로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챙기시고 이제 그렇게 어떤 매크로적인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테크로는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언저리에서 어떤 식의 어떤 레벨들이 필요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걸로 기준을 삼으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뭐 써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찍어볼까요 한번? 다른 이제 다음 주 매크로들을 적어 놓은 거군요. 일단 다음 주 매크로들을 잠깐 예, 그래서 저기 비트코인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매크로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다음 주 매크로가 뭐가 있는지 제가 미리 챙기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미국 국기가 그려진 게 뭐 팩토리 오더, 뭐 논 매니팩처링 PMI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모기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중요하지 않죠? 예. 아마 다음 주에 논팜이 있던가요? 네, 다음 주에 논팜이 있네요. 그래서 3월 7일이었나요? 3월 7일 목요일에 논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논팜이 있고, 3월 8일이군요. 3월 8일 금요일 날 논팜이 있네요. 예, 그래서 3월 8일 날 논팜이 있고, 논팜이 영향을 주겠죠. 근데 뭐, 잡마켓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잡마켓에, 페드에서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 인플레이션 쪽에는 큰 임팩트가 당분간 없을 거로 예상이 됐죠. 그래서 한 4월, 5월 돼야 뭔가 잡마켓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논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서프라이즈, 익스펙테이션보다 다르면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어제처럼 PC가 익스펙테이션대로 나왔는데도 오버 해석해서 장이 움직이는 것까지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뭐 저렇게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떠드는데 틀린 말만 한다라고 해도 하셔도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일단은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 뭐 괜히 제 말만 믿고 이렇게 뭐 포지션을 잡는다가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지난번에 한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좋은 트레이딩을 다음 주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SCA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하기 전에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안 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3월 달에 한국을 가고 4월 달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이죠. 그때 중국 넘어가서 한 달 또 있을 거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가서도 제가 계속 유튜브 동영상 올릴 수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서 일단은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방송을 지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송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따로 공지를 올리든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 끊기지 않고 방송을 다 하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4월 달도 동영상 따로 만들어서 뭐 VPN 써가지고 중국에서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게 이제 파트너십 맺은 그 한국에 있는 파트너 분이랑 새로 만든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사실은 메인인데 그 부분도 그거와 관련해서 3월에 16일, 23일 서울에서 하고 17일 일요일 날 부산에서 강연을 계획을 해놨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까지 기다렸다가 그 취소를 할지 계속 진행을 할지를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따로 공지를 드릴 거고 그 강연회에 관련된 내용은 뭐 제가 또 커뮤니티 웹사이트도 올렸고요. 제 페이스북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셨으면 그 강연회를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하시고 또 유튜브 구독자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따로라도 뭐 Q&A 시간에 더 좀 시간을 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소개해 드리는 그 제가 만든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그널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것들도
꼭 관심 있으시면 보셔서 구독하시면 아마 좋은 트레이딩 서포팅 시그널들이 나올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스톡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